손안의 금융으로 불리는 핀테크, 정말 핀테크 시대가 열리면서 현금 없는 사회가 머지 않았는데요. 네, 이미 국내에서는 IT 기업과의 금융권을 중심으로 차세대 금융 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이 되고 있죠. 네. 이 핀테크 열풍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할지 소셜 컨설팅 그룹이죠. SCG 고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핀테크 단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맞아요. 하는데 그렇죠. 저는 이미 이제 모바일 뱅킹을 쓰고 있는데 네. 이거하고 핀테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죠. 사실 그 모바일 앱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게 이제 보통 일반 결제 수단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핀테크는 개념적으로 이제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가 겹친 개념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제 수단 외에도 실제 매우 중요한 개념이 P2P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를 확대하는 식으로 쓰이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만나기 힘든데 자기가 만나야 돼서 그리고 돈이 필요로 한 사람들,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 투자가 필요한 사람들끼리 네. 모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 그래서 모바일 특징인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쉽게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확장성이 매우 큰 플랫폼 기반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요, 이 핀테크란 개념이 약간은 소액 결제 개념? 그렇죠. 여기에 좀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까지 뻗어나갈 수가 있는가,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가 될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기업들이 그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 말씀하신 대로 소액 결제나 송금에 기반해 있는데 이게 대출이나 투자나 자산 관리나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보험 증권까지 투자하게 되는 식으로 이제 쓰게 될 거고요. 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미 이제 시장조사기관 IDC가 발표를 했는데 작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가 이미 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네. 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2017년쯤 되면 예상하기로는 1100조 원, 무려 124% 이상 계속 성장하네요. 그렇죠. 성장할 네. 거라고 보고 있고 향후 더 빠르게는 뭐 1.5배 이상 더 빠르게 2020년까지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도 네.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간편 결제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고 있잖아요. 혹시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간편 결제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나눠지는데요. 국내 기업이 하고 있는 간편 결제와 해외 기업들이 하고 있는 간편 결제로 나눠지는데 이미 3개 회사는 삼성페이,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삼성페이는 매우 M&A를 잘했죠. 그래서 선두주자로 지금 그 올림을 했는데 기존 상점의 대부분의 마그네트식 방식의 기술 외에도 NFC 방식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범용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1회 토큰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성도 매우 높고요. 그리고 ATM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형태로 그 인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마트워치, 중저가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는 우리 뭐 국민들이 늘 쓰는 거니까 카카오 플랫폼에 기반해서 네. 카카오페이, 뱅크원래 카카오, 지방세 납부. 그래서 이제 생활 밀착형으로 확대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네이버 자체에 체크아웃이나 마일리지나 네이버 캐시가 있기 때문에 원클릭 결제와 송금 서비스 그리고 이제 더 빠르게 모바일 쇼핑 생태계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카카오는 지금 페이도 그렇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 그렇죠. 카카오뱅크가 또 이슈예요. 게다가 K뱅크까지 올해 하반기에는 출범하지 않겠는가라는 네. 이야기인데 네. 이쪽은 어떨까요? 사실 이제 아까 이야기를 예. 나누시더라고요. 대기업 기업 집단이 이제 맞아요. 소속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사실 완화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약간 좀 이슈가 있죠. 근데 그건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보통 인터넷 전문 은행은 이미 독일과 일본에서 매우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영업 범위와 이제 건전성 규제가 기존 은행하고 동일하지만 최저 자본금 한 500억 정도면 충분히 그렇죠. 설립 가능한 형태로 돼 있고 이미 두 군데가 이제 됐죠. KT하고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인데 그렇죠. 지분 보유 한도 50%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이게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사각지대가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금리와 저금리 사이에 네. 신용이 좀 안 좋은 분들, 한 5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 대상으로 사각지가 있었는데 중금리 10%에서 15% 정도의 중금리 대상으로 이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비대면 인증이라서 신용도 조사가 잘 되면 확대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은행이 하지 못했던 업무들까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창업 준비 고객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네네. 뭐 권리금이 책정된다든가 상권 분석을 해준다든가 카카오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다든가 가게 홍보까지 해주는 더 중요한 건 또 4시까지밖에 은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뭐 직장인들은 은행 업무 보기 쉽지 그렇죠. 않아요. 맞아요. 제한이 없어지죠. 이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네.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KT는 KT의 자산을 가지고 접점을 늘릴 거고요.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봇이나 아니면 카카오 유니버설 포인트를 활용해서
타 은행하고 차별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서비스가 되고 특히 카카오 스코어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면 사실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의 좀 출범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네.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는 건가요? 사실 이제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주말에 이슈가 생겼는데 네. 그 야당의 반대가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총선이 있고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앱이 인가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서 6개월 시점 기반으로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게 언제 시작될지 좀 약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이 좀 극복이 된다면 충분히 이제 핀테크 관련된 사람들의 홍보나 준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 쪽 이야기로 또 엮어서도 이야기가 맞습니다. 되는 게요. 중요하죠. 이게 다 그쪽으로 약간 일 처리가 되면 맞아요. 금융권에 또 수많은 종사자들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니냐. 이 그러게요. 이야기는 어떨까요? 사실 이제 당연히 예측되는 거죠. ICT 가지고 있는 게 중개의 잘못된 시장들을 없애는 형태로 발전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는 것도 오토가 늘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핀테크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티은행이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나라에서 일자리가 170만 개 이상. 상당하죠. 한 170만 개 회사에서 이상. 그냥 예. 그렇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금융권의 일자리들이 점점 줄어들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지점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많이 줄었죠. 통폐합도 예. 많이 하고. 그렇죠. 그게 다 핀테크를 대비해서 어. 시장 변화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뜩이나 금융권 지금 구조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사실 이렇게 편리해지는 만큼 보안에 대해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맞아요.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이런 보안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대비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게 이슈인데요. 예. 사실 그 2016년 1월 올해 있었죠.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늘 중요시 여겼던 문제가 이제 바로 보안이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보이스피싱부터 해서 다양한 형태로 피싱하는 형태의 이 보안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네. 이걸 해결하는 게 급선무죠. 그래서 이제 신보안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있습니다. 원래 비트코인에서 쓰던 건데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고 사실 은행 간 연합까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직은 논의가 더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네. 부분에서 보안 체계에 빠른 정책적 접근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또 보안일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생활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아직 사실 본격적으로 뭐 저희가 많이 경험하진 못해서 네. 뭐가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로서 어떠세요? 어떤 생활 변화가 나타날 것 같으신지? 핵심 키워드는 큐레이션입니다. 큐레이션이요?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쿠폰도 가지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일종의 CRM 차원이나 아니면 빅데이터 차원에서 오는데 네.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이 내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10만 원 내에서 내가 원하는 백화점 예. 해당되는 항목별로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죠. 맞춤형 선결제 서비스나 맞춤형 상품권 같은 게 네. 확대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필요한 사람들만 참여했는데 네. 훨씬 다양한 형태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형태, 주식 투자뿐만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외부 투자, 플랫폼이 기반 투자, 개인 간 거래 투자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핀테크 산업이 또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소셜 컨설팅 그룹이죠. SCG 고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